안녕하십니까? 송세훈사의 구실 이야기 34번째 이야기입니다. 조금 특이하게 상속세와 임대사업소득을 결합한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현재 진행하는 상속건과 동일한 사례로서 주제를 요약하면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 상속재산 중 임대업을 영위 중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이후 상속인들이 이 부동산의 임대업에서 대출금에 따른 이자를 임대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마침 2019년 가을에 나온 조세심판원 심판례까지 있어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상속재산에 과거 10년 이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가액도 포함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전증여를 포함하여 총 상속재산이 120억 정도 되는 상속건이었습니다. 상속재산 120억 중 피상속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던 부동산의 가액만 100억 원입니다. 계산해보니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47억 원입니다. 상속재산 120억 원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3%에 이르고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현금성 자산이 없어서 상속인들은 47억 원이라고 하는 세금을 당장 낼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연부연납이라고 해서 5년간 1.8% 정도의 이자만 부담하고 나눠낼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에게는 큰 부담이죠. 그래서 상속세를 납부할 목적으로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위인데 문제는 이자 비용에 대한 고민입니다. 만약 부동산을 담보로 20억 대출을 일으켜 3.5%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면 대충 계산하더라도 매월 50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100억짜리 임대업 부동산 상속받아 매월 이자 5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월세 수입으로 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물을 수 있으나 현재 코로나 때문에 세입자들도 힘들어서 밀린 월세 수입도 많고 여러모로 이 부동산으로 당장 현금을 창출하기는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까운 매달의 이자 500만 원으로 세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속인들이 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매달 나가는 이자 500만 원을 사업소득의 비용 처리, 즉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쟁점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세 47억을 낼 현금이 없어서 임대업을 영위 중인 100억짜리 상속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으로 상속세 일부를 납부했을 때 향후 발생하는 대출금의 이자 비용을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필요경비 가능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법률 해석 이런 거 필요 없이 2019년 9월 3일에 나온 조세심판원 심판례를 설명하면 아주 명쾌합니다. 첫째, 거주자는 부동산 임대업을 자기 돈으로 경영할 것인지 대출받아 경영할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둘째, 상속인들은 상속 부동산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 점. 셋째,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는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데 이 대출금은 상속인이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자산인 상속 부동산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고 넷째, 법에서 정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상속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상속부동산의 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심판례에서 국세청의 입장을 잠깐 설명하자면 이런 이자 비용을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세입자로부터 받은 월세 수입에서 임대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을 빼서 계산하는데 항상 쟁점은 임대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입니다. 국세청이 주장하는 가사 관련 경비라는 개념을 살펴보면 임대업과 전혀 무관하게 사업자 개인이 놀러갈 때 쓴 비용이나 저녁 식사를 위해 마트에서 장을 본 비용 등을 말하는데 상속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 비용은 임대업과 전혀 무관한 상속인이 개인이 쓴 비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이런 이자 비용은 상속인이 사업과 전혀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피상속인 기준으로 상속세의 유형이 두 가지 정도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주식을 포함한 유동성 있는 재산을 현금이라고 통칭할 때 재산 대부분을 이렇게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 한 채 정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전부는 예적금, 주식 등입니다. 둘째, 현금은 얼마 없고 상속 재산의 대부분 부동산, 또한 이 부동산 중에서도 임대업을 영위하는 부동산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경우, 현금과 부동산의 비율이 반반씩 섞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금이 대부분인 피상속인은 저축은행 계좌가 많거나 주식을 많이 보유하는 특징이 있고, 부동산이 대부분인 피상속인은 임대업을 하거나 재산 가치가 엄청난 토지를 전국 각지에 보유하고 있는 등의 각 케이스별 내부적 차이만 있을 뿐 현금과 부동산 비율이 비슷한 경우는 거의 없죠. 제가 앞서 심판례 결론을 설명드리면서 국세청의 입장을 굳이 설명드린 이유는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상속세 관련으로 이번 영상을 접하신 분들이라면 제 경험상 절반의 비율은 부동산이 대부분일 텐데,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제가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사이에서 강조하는 것은 심판례나 판례는 우리에게 발생하는 대부분의 세금 문제에 적용하기엔 너무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 일선 세무서 담당 공무원의 주장은 얼마든지 앞선 심판례에서처럼 이자 비용에 대해서 과사 관련 경비로 사업소득의 필요 경비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은 자기가 담당하는 납세자에 대해서 그때그때 갱신되는 세법 규정이라든가 판례, 심판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 사무처리 규정 등에 의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든 사례와 동일하게 일을 처리해도 일선에서는 이를 문제 삼는 담당 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러한 컨텐츠를 통해 미리 알아놓는 것과 나중에 공무원이 문제를 삼았을 때 대응하는 것은 받아들이게 될 스트레스 정도에 당연히 차이가 있고 그 결과까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상속세와 관련하여 끝으로 한 가지 강조할 사항이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또는 지병을 앓고 계시는 부모님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 대상인 분들은 부모님의 재산 종류가 현금과 부동산 중 어떤 것이 더 많은가 고민해보고,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단적으로 높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중 일부를 현금화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든 사례처럼 돌아가시면 상속인들이 당장 낼 세금이 없어지는 큰 문제가 발생해요. 요즘 세대는 좀 덜하지만 80이 넘으신 분들 중 대개 부동산이 최고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부동산을 물려줘야지 하시면서 당신께서 젊었을 때부터 부동산만 사들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이 전체 100억이더라. 근데 자세히 보니 땅만 100억 원어치더라 라고 한다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와, 100억 상속받으면 무슨 기분일까 할 수 있으나 상속인 입장에서 당장 낼 세금이 3, 40억 정도 될 텐데 현금이 없으니 그 나름대로 또 엄청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사전의 컨설팅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산 상속세를 계산해봐서 그 세금을 미리 준비하는 목적도 있고, 나아가 미리 10년치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사전증여 혐의를 찾아내서 사망 전에 미리 조치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정리하면, 상속재산에 대해서 납부할 상속세가 없어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후에 상속세를 납부하고,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담보로 잡힌 상속부동산에 임대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이자 비용으로 임대사업소득에서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34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